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얼마 전 올 1월이죠.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회수 조치되었는데요. 눈 화장용 제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회수 조치된 화장품에서 검출된 피폭량은 생활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1마이크로 시버트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법에 근거해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화장품을 화장품법에서는 위해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화장품 사후관리 기준 그 두 번째 위해 화장품의 회수입니다. 화장품에서 위해 요소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을 말하는데요. 화장품 중에서 어떤 화장품이 위해 화장품인지 또 위해성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또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 화장품의 회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유통 중에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회수 대상 화장품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답은 1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일본산 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화장품 이게 바로 위해성 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그 화장품인 것이죠. 화장법 제5조의 2에서는 위해 화장품의 회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화장품법 제9조와 15조 또 16조의 제1항을 위반한 화장품을 위해 화장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 화장품을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또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수 대상 화장품 또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그리고 그 분류 기준, 회수 계획 보고 및 회수 절차에 대해서는 총령 즉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 화장품은 회수 대상 화장품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서는 이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항에서는 그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법 제9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이고요. 제2호는 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입니다. 이 중에서 다목의 그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는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그 위해성에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3호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입니다.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본조 제2항은 그 위해성 등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눕니다. 각 호에 대한 부분들은 뒷차트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가등급입니다. 위해성 가등급은 법 제15조, 즉 15조는 영업의 금지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15조의 5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이 바로 위해성 가등급에 해당되는 화장품이겠죠. 법 8조에는 제1항에 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 고시하고 있고요. 제2항에는 그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가 바로 위해성 가등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한 106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나프탈렌, 디옥산, 포르말데히드 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검출이 된다면 바로 위해성 가등급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되겠죠. 다만 디옥산을 포함한 한 10가지 정도의 원료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그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출 허용 한도 이내에 그 물질들이 검출된다면 그 화장품은 위해 화장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색소를 들 수 있는데요. 색소는 각 나라마다 지정 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색소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색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되겠죠. 또 그 원료 그 색소를 사용한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성 가등급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될 것입니다. 위해성 나등급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법 제9조에 위반되는 화장품과 법 제15조 5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에서 법 제8조 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먼저 제9조 사항을 살펴보겠는데요. 안전용기 및 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 안전용기 및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벨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고요. 두 번째가 2호가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cm 스톡스 섭취 40도씨 기준입니다.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이고요. 마지막 3호는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입니다. 이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그 예외적인 조건도 있죠.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해사로 작동되는 분무용 용기 제품, 압축 분무 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몇 세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에 어렵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해성 나등급 두 번째 조항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인데요. 같은 항목으로 위해성 다등급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류 기준이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하게 되면 나등급이 되고요. 부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되면 다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해석하는 방향은 예시에서와 같이 일반 화장품과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 이 경우에 만약에 pH가 2.5인 로션이 어린 영유아용 로션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pH가 2.5인 로션의 경우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해성 나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예상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식약처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 좀 더 명확한 해석이 정리되면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다등급입니다. 조항들이 되게 복잡하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5조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즉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한 화장품과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제15조 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15조의 제4호라는 것은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의 5호 중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인데요. 이 중에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여기에 위해성 다등급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법 제15조 제9호 즉 제10조 제1항 이건 그 화장품의 표시 기재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병행 표기된 제조 연원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위조, 변조한 화장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위해성 다등급에 해당되는 화장품이겠죠. 그리고 그 밖에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이것이 또 위해성 다등급인데요.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회수가 필요한 그 위해성 그 다등급의 화장품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위해성 다등급 마지막 조항입니다. 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위반한 화장품들이죠. 16조는 판매 등에 대한 금지 사항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1호는 영업 등록에 관한 내용이죠.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이나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즉 화장품 제조업자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의 2와 1의 3은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한 내용이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인 경우이죠. 그리고 2호는 10조부터 12조라고 했는데 10조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고요. 11조는 화장품의 가격 표시에 대한 사항이고요. 12조는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한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입니다. 3호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 미리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인데요. 이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한 화장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4호는 화장품의 포장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했을 경우에 또 위조 변조한 변조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다 위해성 다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위화장품의 마지막 단계 회수 계획 및 회수 절차입니다. 영업자, 즉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죠. 이 영업자를 회수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해당 화장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요.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며칠이요? 5일 이내에 아래 세 가지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과 해당 제품 품목이겠죠. 판매처벌, 판매량, 판매일 등의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이 세 가지 서류를 갖추어서 회수 계획서를 누구에게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회수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회수 기간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일 경우에는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나등급 또는 다등급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기재를 합니다. 회수한 화장품을 폐기하려는 회수 의무자는 아래에 그 회수 계획서 사본과 회수 확인서 사본을 첨부한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한 다음에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회수 종료 신고서를 회수 확인서 사본과 폐기 확인서 사본, 평가 보고서 사본을 첨부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종료 신고서를 받고 나서 그 각호에 따라서 조치를 마지막으로 취하는데요. 회수를 잘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추가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화장품의 회수 잘 이해하셨나요? 법조문 쫓아다니시느라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음악으로 머리를 식히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